조금 전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이른바 역사 문제, 역사관 충돌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 발단은 뭐 공개적인 자리는 아니고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출마를 선언하고 고향 안동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서 했던 이야기가 기사화하면서 당시에 분명히 미군은 해방 이후에 미군은 점령군이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하고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을 해서 다시 그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았는가.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하지 못했다. 아마 그 안동 지역의 유림과 만난 자리에서 저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기사는 미국 점령군, 미군이 점령군이다. 공교롭게 얼마 전에 김원웅 광복회장이 또 똑같은 얘기를 써서 또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소련군은 해방군이고 미군은 점령군이다. 네. 그러니까 소련군이 북한에 진주해서 낸 포고령, 거기에는 해방군이라는 그런 해방이라는 표현이 있어 해방군이고, 메가더 장군의 미국 포고령, 아큐페이션 또는 아큐파이, 그걸 이제 점령으로 우리는 번역을 하는데, 그랬기 때문에 이걸 점령군으로 이렇게 보는 건 매우 역사를 아주 뭐랄까 단세포적으로 보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당시 미군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 포고령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목적은 이 조선 민족의 소위 일제 치하로부터 해방을 하고 광복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목적이 분명히 담겨 있었고, 조선 인민의 인권과 종교의 모든 권리를 보호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점령이라는 표현을 했다고 점령군으로 해서 마치 우리 한반도가 식민지 지배가 된 것, 그래서 일제의 연장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 출발이 이재명 지사 표현처럼 깨끗하지 못한 이상한 출발이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역사를 잘못 인식하고 있고 왜곡하는 거다 이런 생각합니다. 한준호 의원은 네. 저 문제에 대해서, 저 역사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사 인식의 부분으로 이제 프레임이 잡혀가다 보니까 자꾸 그 안에 빠져들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명확하게 이육사 시인의 딸을 만나서 이야기하던 과정. 이육사 시인의 딸을 만난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군요.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전체적인 취지는 뭐냐면 친일 잔재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미안함을 이야기하는 과정 중에 나온 것입니다. 다만 이제 윤석열 지금 이제 후보로 출마하신 전 총장께서는 좀 본인의 이제 개인적인 문제 여러 가지 것들에서 갇혀서 못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1위 후보로서의 이재명 지사와 각을 잡는 이 프레임을 아마 역사 인식으로 잡아가시는 것 같은데, 예. 정확한 내용은 친일 잔재 청산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이 초점이 있었다는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이재명 경기지사가 출마를 선언하고 고향 안동 그 이육사 문학관을 방문해서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 정부 수립 단계와는 조금 달라서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하고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사실 그 지배체제 그대로 유지하지 않았느냐.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하지 못했다. 저희도 역사를 배울 때 어느 한쪽 면만을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가령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주의자다. 이건 아니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당시에 해방 이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미군정이 처음에 친일했던 사람들은 혹시 죽을까, 패가 망신할까 도망갈 데도 없고 숨죽여 지내다가 미군정이 들어와서 나라를 뭔가 재건하는데 우리가 도움도 줘야 되는데 누구를 쓸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일제에 협력했던 사람들을 썼던 것 아니냐. 그런 것들이 저희가 대학 들어와서 그런 역사를 배우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런 역사를 잘 못 배웠다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승만 대통령 초기 정부 때 우리나라의 입법, 사법, 행정부의 주요 요직에 다 독립운동했던 분들이 있었다. 그러면 그걸 친일로 봐야 되느냐. 그런데 동시에 친일 반민족 행위 청산 특이 있지 않습니까? 반민족 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위, 반민특위 있지 않습니까? 네, 반민특위. 그 반민특위가 와해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친일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네. 다 이렇게 양적 측면이 다 있는 건데 어느 쪽에 중점을 두고 바라볼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말이죠. 이재명 경기지사가 윤석열 전 총장이 자신을 비판하니까 직접 자기가 했던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해방 후에 미군이 38선 이남을 점령했던 사실은 역사적 사실이고
또 이승만 대통령도 썼던 표현이고 미군 본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점령군이라 표현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단계에서 해방 이후에 친일 세력들이 청산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미군 점령군과 협조 관계를 이루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깊이 관여했고 그들의 기득권이 그대로 유지됐다. 지금도 여전히 청산되지 못한 소위 건국 과정의 정부 수립 과정의 그런 친일적 요소는 여전히 일부나마 남아 있다. 그 말씀드린 겁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조금 전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총장님께서 역사 왜곡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 철저한 색깔론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색깔론을 필 생각 전혀 없고요. 저의 관심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정치가 입장에서 보면은 현재 사회를 진단하는 눈이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그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민주주의 역사관을 부정하는 막 그러한 그 역사관이 그런 것을 가지고 과연 우리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 또 미래의 그 기술혁명 시대에 대한 이 도전을 제대로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그 점이 우려되는 것이지 무슨 철진한 이념이라든가 이런 걸 논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조금 전에 이재명 경기지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한민국 독립 이후 미군의 역할, 성격 규정, 또 미국 점령군과 친일 세력들이 뭐 대한민국을 세워서 출발이 건강하지 못했다는 이재명 지사의 발언, 그걸 보고서 셀프 역사 왜곡이라는 윤석열 전 총장의 비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게 지금 저기 264 그 기념관 네네. 찾아가서 한 얘기 아니에요. 그럼 지금까지 현재 대한민국에서 아마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광복절이고 이 축사를 하면은 독립운동한 사람은 3대가 못 산다. 실제로 지금 저도 뭐 그쪽에 조금 관계를 했지만은 네. 다들 제대로 교육도 못 받았어요.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그리고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들 중에는 친일 세력이 많은 게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 참 만나면 이 해방된 이 조국의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참 푸대접을 받고 제대로 이 한국 사회에서 교육도 못 받고 한 거에 대해서 그 미안함으로라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그러면 참 여러분들이 해방된 조국에 네.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전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반미특위 해체하고 뭐 저 친일 앞잡이 저 우리 독립운동한 사람들 고문하고 하던 경찰이 뭐 다 경찰의 요직을 맡고 군에도 다 저기 뭐 일본 육사 나온 사람들은 만주 군관학교 나온 사람들이 저 전부 요직을 차지했던 건 세상이 다 아는 일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재명 지사가 뭐 마침 얼마 전에 광복 회장이 뭐 조금 부적절한 발언을 하나 그 표현이 똑같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은 저 소련군 해방군이라고 한 표현 여긴 그 얘기는 없었지만 미군은 점령군이라는 표현은 똑같았죠. 아니 그러니까 점령군이라고 스스로 그 자기들이 그렇게 지칭했던 거니까. 근데 이제 조금 그냥 이 친일 세력들이 미 군정 기간 동안에 다시 득세했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뭐 별로 뭐 아무 좀 저 문제가 별로 안 됐을. 그건 역사적 사실이니까. 근데 그 점령군이라고 해도 그 표현에 스스로 그땐 아니 그 2차 대전 끝나고 다 점령을 했잖아요. 여기도 일본 네. 영토였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저는 지금 저 윤석열 총장이 뭐 직접 한 말은 아니지만 이제 그 뭐 국민의힘이 입당하냐 안 하냐 할 때 뭐 심지어 압도적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중도와 뭐 탈진보까지 이렇게 뭐 엮겠다고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네. 그래서 얼마나 이 중도로 좀 나가냐 했는데 전 지난번 그 뭐 정치 참여 선언이라고 그럴까 그 기자회견과 요번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뭐 저기 이렇게 중도로 나가기는 이제는 포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 일단 그 논쟁에 있어서 유인태 전 의원은 이재명 지사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 한 건 아니냐. 윤석열 전 총장은 중도층을 염두에 뒀을 때 이 발언, 이재명 지사 비판한 것을 보니까 그건 포기하는 게 나을 것이다. 좀 비판적으로 접근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저도 유인태 전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아마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다만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하는 본인들이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당시 독립 이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미군의 역할, 또 한국전쟁,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의 역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미군은 점령군이라고 하는 성격을 자꾸 강조하는 게 그게 정말로 그게 역사 논쟁을 한번 해보자라고 던지는 도전 같은 것인지 굳이 그런 표현 안 써도 되는 것 아닌지. 유엔군하고 다르죠. 유엔군이야. 일단 또 군정 끝내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니까 철수했다가 전쟁이 나니까 이제 유엔군의 명분으로 뭐 미군이 뭐 주력 부대에 있긴 했지만은 그건 우리를 도와주러 온 거고 그때는 점령군이죠. 그 어디고 다 점령했잖아요. 연합국 측에서 그러니까 점령군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군정을 실시하고 우리 정부 수립이 되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들은 철수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같은 이제 말도 아까 말한 친일 세력들이 그 미 군정 하에서 이랬다고 그걸 그냥 그때 군정을 실시했으니까 점령 지역에서 군정을 실시한 거니까. 예. 그 표현도 그냥 그랬으면은 조금은 우리 귀에 덜 거슬렸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처음에 들어왔을 때 군정을 정식으로 실시하기 전까지는 점령군이었죠. 예. 점령군이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점령군이라고 했어요, 자기들이. 표현을 여긴 우리 점령 지역이다 이렇게. 그건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다 그랬으니까요. 그때 이제 연합국 측의 군인들이 전부 가서 점령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인태 전 의원님 생각도 제가 알겠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런 표현을 들으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에 대해서 미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사실이다라고 자꾸 강조하고 얘기하는 것은 이재명 지사가 뭔가 생각을 갖고 얘기한 것 아니냐. 역사 인식이 그렇다라고 하는데 근데 거기서부터 물러나진 않잖아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친일 잔재를 청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미군은 점령군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동의할 수 없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미군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저 친일 세력이 미 군정 하에서 다시 이렇게 득세를 했다. 뭐 이렇게 표현했으면 좀 더 나았을 거다. 그런 느낌은 들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가 지금 현 대선의 출발선상에 있는데 상당히 논쟁이 되고 있고 역사 문제 충돌이다. 이렇게 또 언론들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아까 말한 대로 이육사 선생의 그 기념관에 가서 그 유족들하고 만나서는 아까 말한 이제 그 점령군이라고 쓴 표현이 조금 거슬렸을런지는 몰라도 다 저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사실 얼마나 해방된 조국에서 푸대접을 받아왔습니까? 저도 오늘 이 문제 또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것저것 살펴봤는데 반민특위 또 한번 살펴봤더니 그때 다시 한번 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시 그 반민특위 가서 해체하고 그 총칼 들고 가서 한 게 거의 다 친일 경찰들이었죠. 노덕술이라고 노덕술이 유명한 그 경찰 친일 경찰의 이름이 등장하고 아주 고문 그걸로 유명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 같은데 이제 미군은 점령군이다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이 폭언을 통해서 그렇게 밝혔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걸 강조하는 게 과연 어떻게 비칠까 이 부분 한번 앞으로도 좀 국민들의 판단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